또 저자들은 추가로 이제 엣지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챌린지 같은 거를 이제 서술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limited computational resource leads to significant accretion losses 같은 문제와 이제 preventing negative knowledge transfer causes high communication cost and privacy를 기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FCL은 강력한 클라우드 서버용으로 설계된 서버 측 솔루션이고요.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트레이닝 샘플이나 이전 태스크의 모델 파라미터를 유지해서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합니다. 즉 작업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저장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학습 과정이 길어지고 이거는 이제 리소스 컨스트레인트를 인한 이제 샘플의 일부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기술은 네거티브 널리지 트랜스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클라이언트의 작업 모델을 수집하고 유지하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고 이제 널리지의 크기는 클라이언트 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클라이언트는 이제 새로운 태스크가 도착하면 다른 클라이언트의 최신 이제 널리지를 이제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챌린지를 고려해서 본 연구는 이제 컴퓨팅 및 통신 집합적인 FCL 서버 측 적극 방식에서 출발하여 관련 과거 및 이제 피어 태스크들을 포함하는 시그니처 태스크에 대한 널리지를 통합하는 이제 경량 클라이언트 측 솔루션인 페드노우를 제안합니다. 페드노우는 각 클라이언트에서 작동을 하고 이제 모델 파라미터의 중요한 하위 집합인 이제 압축되고 이제 트랜스퍼 가능한 지식을 이제 추출합니다. 또한 새로운 작업을 학습할 때 페드노우는 카타스트로픽 포르가팅을 방지하기 위해 로컬 과거 태스크에서 식별된 새 작업의 가장 다른 작업인 시그니처 작업의 지식과 네거티브 널리지를 방지하는 다른 클라이언트의 현재 작업을 나타내는 업데이트된 글로벌 모델과 통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혹시 이전 가능한 지식이 흔히 얘기하는 웨이트라든가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네,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전 가능한 지식과 그래서 통합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그니처 작업과 같은 얘기는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레디언트로 대표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페즈노의 프레임워크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랑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목적은 첫 번째 라이트웨이트 앤 스칼러블 메소드라고 해서 이 해당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오브젝티브고요. 두 번째는 이제 catastrophic forgetting prevention이라서 이건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가중치들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좀 썰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노리지 트랜스퍼 프리벤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오브젝티브에 따라 널리지 익스트랙터, 그레디언트 리스토어, 그레디언트 인티그레이터의 세 가지 요소를 각각 특정 오브젝티브에 따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널리지 익스트랙터의 이제 널리지 익스트랙터는 이제 결국 논리를 추출해야 되는데 해당 프로세스는 이제 웨이티드 베이스 프루닝 기술을 활용해서 절대값이 주어진 인계값보다 낮은 대부분의 모델 가중치를 제거하고 나머지 이제 가중치를 시그니처 태스크 논리지로 유지합니다. 요약하자면은 특정 가중치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특정한 그 태스크를 대표될 수 있는 가중치를 조금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출 단계는 우선 모델을 수렴할 때까지 훈련하고 이제 TI의 지식, WI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높은 값을 가진 가중치 비율을 선택하고 마지막은 다른 모델 가중치를 변경하지 않고 WI의 가중치를 파인튜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리스토어는 리소스가 제한된 엣지 장치용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이제 훈련 샘플을 저장하지 않고 이전 태스크 TI의 기울기를 생성하여 이를 태스크 TI의 정확도로 최대화하는 모델 업데이트 방향을 나타내는 기울기 GI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 인티그레이터는 시그니처 태스크의 로스를 늘리지 않고 현재 작업 Tn+1의 로스를 줄이는 이제 로테이티드된 좀 변환된 그레디언트인 G'을 찾기 위해 씁니다. 또 우선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라이트웨이트 앤 스칼러블 메소드의 목적이 높게 많은 수의 작업과 클라이언트가 있는 연합 클라이언트에서 작업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을 추출하고 시그니처 태스크의 통합을 통해 엣지 장치에서 제한된 리소스를 활용하는 클라이언트 측 방법입니다. 이제 빼든 노우가 그래서 놀리지 익스트랙터와 그레디언트 리스토어를 통해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모델 가중치를 필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프루닝의 방법이고요. 널리지에 유지된 가중치는
이제 태스크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프루닝 단계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독립적이고 엣지 장치에서 빠르게 완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L1 놈 또는 L2 놈 필터, 발치와 같은 구조화된 프루닝 기법으로 위의 지식을 추출 및 복원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스컬러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프로닝 글로벌 모델로 전송할 대상을 프로닝한다는. 그 이제 로컬에서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 가중치를 각각 다 계산했을 때 그 가중치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프루닝 기법을 통해서 특정 가중치의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어떤 비율까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가져간다에서 프루닝 기법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웨이트 자체를 로컬 모델에서 계속 유지는 할 거 아니에요. 네. 프로닝되는 웨이트들도. 네네. 글로벌 모델로 전송할 때. 전송할 때 다 네. 전송하는 게 아니고 프루닝된 중요한 부분으로 애초에 프루닝된 부분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다시 재계산합니다. 네,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 prevention을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각 훈련 반복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인티그레이터는 이제 작업 Tm+1의 원래 기울기 Gm+1과 가장 다른 이제 previous 작업의 기울기를 입력으로 취해서 이제 예각을 갖는 이제 적분 기울기 G'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든 작업 중에서 작업 Tm+1과 가장 다른 T 작업을 고려하는데 이는 이제 기울기와 Gm+1 사이가 각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적분 과정은 G'과 Gm+1 사이의 회전각을 최소화하고 이제 다항식 시간 내에 완료하는 이제 최적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널리지 트랜스퍼 프리벤션은 각 반복에서 그레디언트 인티그레이터는 이제 집계 전에 이제 Gm+1,IB와 같은 이제 집계 후에 이와 같은 입력을 사용하고 두 입력 그레디언트의 예각을 갖는 적분 그레디언트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집계 전에 GB와 GA는 각각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글로벌 모델로 전송된 최종 그레디언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G'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G'을 사용하여 모델 업데이트하면은 로컬 데이터에서 모델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다른 클라이언트의 전역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이게 하나의 좀 잘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러닝 이벤트를 논문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맨 위에 같은 경우는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태스크에 대해서 글로벌 라운드 3개와 이터레이션 각 로컬은 3번의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새 작업 T4가 도착했을 때 패드 노우의 모델 교육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전체 프로세스에는 이제 3개의 글로벌 집계 라운드가 있고요. 거기에는 3개의 로컬 반복이 있습니다. 각 작업은 학습한 후 논리지 익스트랙터를 적용하여 이제 모델 파라미터의 10%를 이 작업의 지식을 유지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웨이트 베이스드 프루닝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각 작업을 학습한 후, 그리고 이 예에서는 패드 노우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 라운드와 특정 집계 라운드를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라운드 2의 이터레이션 2에서 예시를 보여주고요. 태스크 4를 진행할 때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운드 2에서 패드 노우는 이전에 이제 태스크 1, 2, 3를 학습했으니까 세 가지에 대한 작업과 그 태스크에 대한 고유 논리지를 W로 표현하고 W1, 2, 3를 기반으로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합니다. W123가 하나의 웨이트를 파티션을 얘기하는. W1이 이제 태스크 1에 대한 그 10%로 프루닝된 가중치를 얘기하고 태스크 W2는 태스크 2에 대한 프루닝된 그 가중치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의 웨이트 내에서 각각의 파티션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요. 좀 더 여쭤보세요. 웨이트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중에 10%를 W1으로 하고 네. 또 그 중에 전체에서 10%를 W2로 할당하고 네, 태스크 1에 대해 전체 웨이트에서 10%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2를 할 때는 이미 이 과정이 반복되었으니까 그래서 태스크 2만 따로 한 웨이트를 또 태스크 2만 따로 빼고 이렇게 해서 그 웨이트들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하면 10개의 10%, 네, 그 10%를 W 10개가 더 이상 불가능한. 학습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맨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태스크 1을 훈련하듯이 다 훈련이 되고 이제 태스크 2를 훈련할 때는 태스크 1에서의 10%그 가중치만 가져와서 그
그것과 태스크 2의 가중치 10%를 가지고 와서 그레디언트를 조정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태스크가 들어갔을 때 그 태스크에 대해서 또 나온 가중치의 10%와 이전에 있는 10%에 대한 W들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퍼센트 딱 고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서는 그냥 예시로 정립니다. 로 값으로 이제 예시로 표시를 해놓은 거. 이제 프로닝 할 때 여기 예시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트레인 태스크 1, 2, 3를 다 훈련한 다음에 태스크 4를 훈련하는 과정에서의 글로벌 집계 라운드 2의 이터레이션 2의 이제 prevent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라운드에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리스토어는 이제 먼저 작업 T1에서 T3까지의 레이블을 생성하고, 네, 여기서 T1에서 T3까지의 레이블을 생성하고, 이러한 레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기울기 G1에서 G3까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G1, 2, 3를 이제 태스크 4에 대한 G4와의 서스테인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계산하고 두 개의 가장 다른 기울기 G1과 G2를 이제 고릅니다. 왜냐면 가장 달라야지 일반화를 가장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G3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외되고 1, 2만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인티그레이터는 이제 G4와 선택된 두 개의 G1, G2 사이의 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G4와 G1 사이의 각도가 이제 둔각이기 때문에 G4가 모델 가중치를 직접 업데이트하면은 작업 T1의 손실 함수가 증가하고 이 작업의 정확도가 저하됩니다. 따라서 인티그레이터는 G4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최소 회전 각도를 찾기 위해서 이제 2차 계획법 문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된 G 프라임이 이게 이제 훈련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에서의 훈련이 반복이 되고 집계를 위해서 중앙 서버에 이제 G 프라임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 다음 패드 노우는 업데이트된 글로벌 모델의 파인 튜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 튜닝 반복에서 그레디언트 인티그레이터는 이제 아까와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각 클라이언트에 받은 G 프라임을 회전하여 집계 후 그레디언트와 이제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의 그레디언트와 예각을 같게 하도록 하는 모델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G 프라임을 최종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업데이트 방향은 다른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정보를 통합하는 동시에 이제 집계 전에 네거티브 널리지가 로컬 모델로 트랜스퍼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끔 컨티뉴얼 러닝을 연합학습에 적용을 한 것 같고요. 5개의 대표적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개체 집합에 대한 이미지 분류 작업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컨티뉴얼 러닝의 방법 6가지 방법과 페더레이트 러닝의 3가지 방법, 그리고 페더레이트 컨티뉴얼 러닝의 3가지 방법, 총 이렇게 12가지의 방법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모델의 정확도와 교육 시간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정확도 매트릭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에서 상위 1개의 정확도이며 상위 예측 클래스는 실제 클래스 레이블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 시나리오에서 작업 TM에 보고된 정확도는 모든 M 학습된 작업의 평균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컨티뉴얼 러닝과 FCL 같은 경우를 잘 비교하는 사항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연합 학습 기준서는 이제 이러한 방법이 모델 훈련에서 이전 작업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령하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이제 카트라스코픽 프로게팅 문제를 위한 모델 정확도가 대부분의 다른 메소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패드 에버리지나 APFL, 패드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다 낮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노우는 반면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학습할 때 현재의 태스크 모델과 가장 다른 현재의 작업과 널리지를 통합하기 때문에 정확도 저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FCL에서 이제 소타 모델인 패드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작업이 서버에 저장된 모든 테스크의 유진의 지식을 사용하고 중요한 작업에
영향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학습 환경에서 다른 클라이언트의 non-IID 데이터 세트도 모델 정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5가지 컨티뉴얼 러닝의 기준서는 컨트러스트 프로게팅 문제를 잘 다루지만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이제 네거티브 널리지 트랜스퍼로 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패드 웨이트는 처음 새 데이터 세트에서 다른 기본 방법보다 정확도가 더 높으나 그림 GH에서 보시다시피 패드 웨이트에서 쓰이는 매개 변수 분해 전략은 이제 특정 모델에서 다운 샘플링과 같은 일부 특정 계층의 기능에 저하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제 특정 DNN 모델에서의 정확도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조적으로 패드 노어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 통합 메커니즘 덕분에 여러 가지 모델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데 이는 뒤에 있는 실험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습에서 클라이언트와 중앙 서버 간의 통신 비용은 이제 모델 훈련 성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FCL의 소통 모델인 웨이트와 노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계산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패드노우는 동일한 모델 학습 작업을 수행할 때 통신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안하는 접근 방식이 각 클라이언트가 이전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만을 사용하는 분산된 지식 유지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조적으로 패드 웨이트는 서버에서 모든 클라이언트를 적용 가중치를 집계하고 이를 지식으로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즉 클라이언트가 새 작업을 학습할 때마다 최신 모델 가중치를 서버로 다 보내야 하고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이런 가중치를 다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안하는 접근 방식은 통신 비용을 34.28% 줄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왼쪽 그림과 달리 오른쪽 그림은 이제 컨티뉴얼 러닝 이 저자들이 대표하는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GEM 아까 정원열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GEM 방식과 패드 웨이트, 패드 노우에 대한 이제 모델 정확도랑 이제 태스크 수에 따른 해당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작업수가 1에서 80으로 증가할 때 정확도 및 이제 망각되는 정도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비교 결과는 다른 것 같고요. 작업수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모든 방법에서 모델 정확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데 그나마 이제 패드 넣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대부분의 이게 프리비스 태스크한 논리지들을 다 저장하는 유지하는 것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 페이지인데요. 그림은 이제 이미지 내에서 10가지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또 GEM, 패드 웨이트, 패드 노우에 적용했을 때 비교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는 이제 모델이 다른 경우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스칼러빌리티를 고려해서 표현한 실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업이 오면은 제안하는 방법이 모든 학습된 작업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이러한 모든 러닝 모델을 재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업수가 증가하면은 당연하게도 3가지 모두 감소하고 모든 경우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제한하는 방법이 이제 논리지 익스트랙션 및 이제 어그리게이션 메커니즘이 컨티뉴얼 러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작업 지식을 유지하고 복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델마다 일반화 기능이 다르므로 동일한 작업을 학습할 때 정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패드노우의 광범위한 이제 적용 가능성을 나타내고 소형 엣지 장치에서 대형 모델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10%로 프로닝하는 건 어떻게? 그 부분은 그 웨이트 베이스드 프루닝 테크닉이라고 따로 이제 논문을 이제 레퍼런스해서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논문을 읽어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한 따로 그 전문적으로 프루닝하는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가지고 전체 웨이트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웨이트들만 딱 가지고 와서 이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유도하는 건 그 10% 특정 파라미터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판단을 해서 10%를 골라내는지 알 수 혹시? 여기서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진 가중치의 비율 이제 로로 할당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시 10% 이렇게만 쓰여 있어가지고 그러면 판단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간단히 그렇게만 나와서 제가 10%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실험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X축에 hour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그 네. 데이터가 변하는 거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게 시간에 따라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그 컨티뉴얼 러닝에서 실험 결과를 반영을 해서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오는 환경을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서 흔히 실험을 하는 컨티뉴얼 러닝 학습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 테스크가 이게 계속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클래스가 변하는 일정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에 궁금한 게 새로운 클래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네. 정확도가 이게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확도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아니 말씀하시죠. 그 이렇게 이런 곡선을 띄는 게 네.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떨어졌다가 향상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런 포인트들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막 들어왔다는 포인트고 올라가는 포인트는 그걸 가지고 표현을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이 포인트를 찍는 게 분단위로 찍었을지 초단위로 찍었을지는 이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이유 이게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걸 유지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만 했지 특정 이런 실험들이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생성이 되는 거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이전 클래스에 대해서 중각을 만들어서 그 일반화를 한다고 했는데 네. 실험에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 같은 유형의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나 네. 아예 데이터의 유형이 다른 경우나 그런 경우를 구분해서 네. 만약에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중각을 일반화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실험에서 그런 게 좀 고려가 되었는지 실험에서는 이제 구성에 대한 얘기가 실험에서는 이 페더레이티드 환경은 이제 이 페드 REP의 실험 환경을 똑같이 구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논 IID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둔각까지 고려를 이제 그 데이터 유기종에 대한 것까지 고려했을 텐데 이 업스큐즈한 둔각 형태를 정확히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스크별로 10%를 살리면 네. 태스크가 계속 늘어나면은 어쨌든 거의 누적되나요? 네, 이것도 결국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인티그레이터? 네. 이 인티그레이터가 로컬에도 있고 글로벌에도 있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가요? 네. 로컬에서는 태스크 단위의 네. 그레디언트를 취합하고 네. 글로벌에서는 로컬 단위로 취합된 그레디언트를 취합하고 네, 클라이언트들의 모든 그레디언트를 취합할 때는 같은 방식이에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장 큰 각도들을 다 찾아서 그걸 다 일반화할 수 있는 하나의 그레디언트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있어요? 정원을 학생 질문했어요. 질문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쓰면 되나요? 이거